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입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갖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사주가 뭔지 궁금해요. 도대체 이게 선천수가 뭐고 후천수가 뭔가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태어난 팔자인데 이대로 살아야 되나요? 저는 물이 부족하대요. 저는 금이 부족하대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았는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 그럼 이걸 이렇게 채워서 살면 되겠구나. 하고 내 사주를 보는 방법, 그냥 이건 초보자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방법 하나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대로 살아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음대로 바꾸고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셀프로 사주를 보고 내가 셀프로 나를 개운시키는 개운법까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사람에게는 누구나 선천수라는 사주팔자가 있고 그 다음에 후천수라는 본명궁에 의한 개운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런 팔자로 태어났어요. 그런 선천수만 가지고 평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선천수 그러면 연월일시를 얘기하는데 이 연월일시라는 거는 네 기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죠. 그 네 개의 기둥 안에 천간 네 글자, 지지 네 글자로 나뉩니다. 이거를 8글자, 그래서 팔자라고 합니다. 자, 이 사주 팔자가 선천수인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해서 우리 집이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요. 네 기둥은 허물면 어떻게 돼? 집이 와르르 무너져요. 그건 타고난 선천수고 그 집안의 지탱이 되는 기둥이야. 그거는 바꿀 수가 없다고 하면 올려져 있는 지붕이 초가지붕이면 그걸 기와지붕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석가래로 올려서 더 좋은 지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옆에 벽도 흙벽이었던 걸 벽돌벽으로도 바꿀 수 있고 나무로 된 그런 벽으로도 바꿀 수 있고 그죠?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후천수입니다. 제가 표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를 보시면 요게 선천수입니다.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하죠. 나는 이런 숙명으로 태어났어요. 이런 사주팔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도수라고 하는데요. 하도와 낙서의 하도수입니다. 이건 선천수라고 합니다. 자, 이것 또한 오행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목화, 토, 금, 수, 오행 안에 내 사주팔자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천간은 10글자고 지지는 12글자, 이 22글자의 합으로 사주와 팔자가 정리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 글자는 전부 오행 안에 들어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주팔자를 딱 열어보시면 나는 금이 많구나, 화가 많구나, 수가 부족하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보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여러분들이 플레이스토어나 이런 데에서 어플을 하나 다운받으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원광만세력을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걸 다운받으셔서 이 어플에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만 넣으면 돼요. 연월일시를 넣는데 혹시 시를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시간은 안 넣어도 돼. 모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연주의 기둥, 월주기둥, 일주기둥, 시주기둥 이렇게 나뉠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 내가 천간, 여기 천간 한번 보세요. 천간에 보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10글자 안에 천간에 내 사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갑을은 목의 기운이고 병정은 화의 기운이고 무기는 토의 기운, 경신은 금의 기운, 임계는 수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를 보고 수가 많군요. 금이 많군요. 이렇게 말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지를 한번 보세요. 지지는 12글자인데 인묘는 목의 기운, 그 다음에 사오는 화의 기운, 토가 제일 많아. 진술, 충미 네 글자는 전부 토의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유는 금의 기운, 그리고 해자는 수의 기운. 여기 선천수에서 숫자와 방향을 보시면 숫자도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나뉘어져 있고 방향도 나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후천수를 보시면 이래서 다르구나 하고 공부하시라고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자, 우리 후천수 한번 볼까요? 이 후천수 표를 보면 이것 또한
오행, 목화, 토, 금, 수 안에 다 들어있는데요. 자, 선천수와 다른 게 어떤 거예요? 숫자가 다르죠. 예, 이거는 본명궁에 의해서 내가 계산을 해서 나온 나의 본명궁이야. 이거는 바꿀 수 있는 내가 개운법의 숫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선천수와 후천수와 다른 게 어떤 거예요? 목의 기운 같은 경우에는 삼은 똑같아. 그쵸? 그러나 화, 토 같은 경우에도 오는 같아. 그리고 금, 수도 일은 같아. 이렇게 같은 숫자도 있고 다른 숫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보시면 방향은 선천수는 4방향이에요. 동서남북밖에 없어. 그런데 후천수는 8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8방향을 양택 8방향으로 나눠서 내가 개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자, 방향을 보면 목의 기운은 동쪽, 남동쪽이 목의 기운. 화의 기운은 남쪽. 그 다음에 토의 기운은 남서쪽과 북동쪽 이렇게 대각선인 방향이죠. 그 방향이 토의 기운이다 보시면 돼요. 금의 기운은 서쪽과 북서쪽. 수의 기운은 북쪽. 아, 이게 나의 본명궁에 의한 4방향이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천수는 천간 10글자와 지지 12글자에 의해서 정해지는 본연의 기둥이고 후천수는 8방향 8개의 동사명 4개, 서사명 4개 이런 8개에 의해서 정해지는 후천수 개운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예를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신 그 만세력에다가 내 생년월일을 한번 넣어보시는 거예요. 자, 생년월일을 넣으면 요렇게 딱 나와. 어떻게?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해서 천간 4글자, 지지 4글자, 8글자, 내기둥 8글자, 사주 8자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주예요. 일주는 뭐냐면 나, 바로 나야.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해. 모든 사주는 나를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연주나 월주 같은 경우에는 연주는 조상, 월주는 부모님, 그 다음에 시주는 내 자식이나 배우자거나 아니면 나의 미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를 정확히 알면 내 미래가 이렇게 열려지겠구나. 이 열려지는 미래에 대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방법론이 나오는 거예요. 직업도 나오고 그렇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주를 중심으로 내 사주를 보는 건데 요 일주는 보면은 천간에 을이 있죠. 제가 아까 을은 목의 성향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지의 밑에 보면 미가 있죠. 미는 토의 성향이잖아. 나는 뭐예요? 목의 성향과 토의 성향을 갖고 태어났구나. 아, 이 날이 나의 날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이렇게 선천수에 나타난 나의 일주에 의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되는지, 나는 어떤 성향인지 요건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후천수 한번 볼까요? 후천수는 내가 태어난 날을 계산을 해서 내 본명궁을 뽑는 거예요. 자, 계산하는 방법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거니까 내가 표로 잠깐 올려드릴게요. 계산 방법은 내가 태어난 연도를 다 더하는 건데 다 더해서 한 자릿수가 나올 때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 더한 걸 남자는 11에서 마이너스를 시켜주고 여자는 4에서 플러스를 시켜주시면 돼. 그렇게 하면 본명궁이 짠 나타납니다. 그렇게 더하기 빼기를 하고 났는데도 두 자릿수예요 이러시는 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한 자릿수 될 때까지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1부터 9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숫자가 나의 본명궁이고 후천수 개운법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입춘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해마다 태어난 입춘일이 달라요. 내가 태어난 연도에. 그래서 보통 2월 초 첫 주가 입춘일이 거의 들어있는데 그때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는 전부 다 편하게 계산을 하시면 돼. 2월 초를 피해서 3월, 4월, 5월, 6월 뭐 이때는 상관없어. 2월 전 이것도 상관없어. 이 입춘일을 기준으로 해서 입춘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그 태어난 해를 그대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입춘일 전에 태어났다. 그러면 거기서 한 자리를 2를 빼주고 계산을 하면 돼. 예를 들어서 1990년생이야. 그런데 입춘일 이후가 내 생일이다. 그러면 1990을 다 더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1월이야. 2월 전에 1월에 태어났다. 입춘일 전이잖아요. 그러면 1990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어떻게 돼요? 1989가 되죠. 1989년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선천수, 후천수 되게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영상을 좀 많이 보신 분은 본명분 그까이 거 계산 바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요거까지 계산을 하셔야만 나를 개운시키고 살 수가 있어. 이 숫자를 가지고 선천수의 숫자만 써야 돼요 막 이러시는 분 있고 후천수의 숫자만 써야 돼요 이러시는 분 있는데 두 개를 같이 적절하게 쓰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후천수의 숫자를 사용해서 모든 색상이나 방향이나 내가 살아야 될 동네나 이런 게 다 정해지기 때문에 이 후천수 숫자만큼은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사주를 보고 나는 어떤 성향으로 태어났나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 성향을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성향을 기본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개운을 하면 되겠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개운법은 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성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다운받은 어플에 내 사주를 넣었어요. 그렇죠? 다운받은 어플에 사주를 넣고 보니까 연월 일시가 그대로 나오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일주라 그랬어. 일주에 어떤 글자가 나타나느냐 이걸 보는데 이건 천간의 글자가 나의 성향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천간의 글자가 갑이나 을로 나타난 사람은 목의 성향이고 그다음에 병이나 정으로 나타난 사람은 화의 성향, 무나 기로 나타난 사람은 토의 성향, 경이나 신으로 나타난 사람은 금의 성향, 임이나 개로 나타난 사람은 수의 성향인데요. 그 밑에 제가 써놨죠. 자, 목의 성향인, 목도 갑과 을이 달라요. 목의 성향인 갑이다. 그게 천간에 네 글자에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낙관적이지만 추진을 잘하는 그런 형이에요. 낙관적인 추진형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야. 정확하고. 이게 목의 성향입니다. 자, 을의 성향 한번 볼까요? 을의 성향은 굉장히 느슨한 것 같고 유들유들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조금 독자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노력을 해. 보기에는 막 얼렁뚱땅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노력하고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직원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고 일주 천간 글자에 병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솔직하고 과감한 사람이에요. 열정적이고 어떠냐면 막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의 그 청년 같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은 뭐든지 일을 하면 즉석에서 그냥 말 떨어지기 무섭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야. 그런 반면에 성격도 좀 욱하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를 두신 부모님은 그 아이를 좀 잘 다뤄야 돼 이렇게. 그래야만 아이가 제대로 말을 잘 들을 거예요. 그다음에 일간에 정이 있는 사람. 자, 요것도 화의 기운인데 이 사람은 조금 합리적이야. 같은 화지만 병의 성향은 좀 욱하고 되게 열정적으로 그런데 얘는 조금 합리적이고 조금 생각을 많아요. 이렇게 정화의 성격인 사람은 나를 좀 낮추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잘 분위기를 조성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는 굉장히 이상적이야. 그래서 내가 조금 상상, 나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까? 나 이런 별나라 가서 살아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엉뚱한 면도 있습니다. 다음 토의 성향. 무토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신중합니다. 아주 성실하고 제가 토의 기운은 뭐라 그랬어요? 토는 목화 금수를 다 어우르는 이렇게 중간의 성향이야. 엄마 같은 그런 성향인데 그거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중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성실하고 하루도 빠짐이 없어. 이런 사람이 직원으로 있으면. 그러나 또 하나는 머리가 좋습니다.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일을 시킬 때 조금은 생각을 하는 디자인 부서 이런 데에 사람을 뽑는다면 이런 토의 성향을 가진 사람을 뽑으면 좋습니다. 자, 이 토의 기토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기토의 성향은 엄마라고 보면 돼. 엄마. 되게 다정다감하고 유순하고 현실적이야.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무슨 반찬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먹일까? 우리 남편이 오면 어떤 걸 해서 즐겁게 오늘 소주를 한잔할까? 뭐 이렇게 되게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보이는 거에서 내가 항상 좀 희생을 하죠. 그래서 식구들이 즐겁다면 내 주변 사람이 즐겁다면 난 그거로 만족한다. 이런 현실주의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이 관리직에 있으면 그 회사가 되게 온화하게 잘 돌아가겠죠. 나를 다 이렇게 감싸주고 돌봐주니까 직원들이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직원을 뽑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경금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굉장히 소신 있고 담백합니다.
그리고 실리적이야. 자, 경금의 성격은 어떠냐면 내가 손해보는 것도 싫고 남한테 손해를 끼치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한 만큼도 나는 받아야 되지만 남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해주면 내가 그만큼 또 보답도 해. 그러나 이런 사람은 또 봉사할 때는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는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경금의 사람은 때로는 내가 손해를 좀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줄 때 또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퍼줘. 그러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그릇은 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고 내가 봉사를 하는데 경금의 사람이 딱 왔다 그러면은 우리 사업체의 봉사팀만큼은 최고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신금의 성향을 가지신 분. 이분들은 조금 결단을 탁탁해. 되게 민첩하고 결단하고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딱 잘 어울리죠. 그렇죠? 그러나 이런 사람한테는 약간 이상적인 것도 있어. 일을 열심히 막 잘하다가도 내가 지금 이게 아니고 이런 일을 하면 내가 더 빛날 거야 이러면서 엉뚱한 대로 툭 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금의 성향을 좀 튀게 만드는 주변 여건도 돼요. 왜냐하면 신금 일주를 가지신 분들 보면 여자는 좀 예쁘고 남자는 좀 잘생겼어. 이렇게 미남 미인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해요? 저렇게 예쁜 사람 우리 직원으로 쓰고 싶고 저렇게 예쁜 사람하고 결혼도 하고 싶고 주변에서 자꾸 건드리잖아. 그러니까 약간 엉뚱한 대로 막 튀기도 해요. 그러나 신금의 성향은 나는 정말 예쁘구나 인상 좋구나 이렇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수의 성향을 볼 텐데요. 수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머리가 좋구나. 재물이 좀 따르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그렇게 두 가지인데 여기에서 임수는 이 머리가 좋은 걸 제대로 써먹어. 어디에 써먹어요? 이론적인데 지식 이런 데에 써먹어.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이나 아니면 무슨 연구를 해서 그 연구를 발표한다거나 이런 분들 대부분 보면 그렇게 어느 분야에서 머리로 딱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 보면 거의 임수일간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좋고 그리고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머리가 더 좋아. 연구직이 훨씬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발전하고 세계도 발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그거를 우리한테 적용시켜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임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수일간인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깊은 바닷속이다. 정말 수의 본능 그대로 검정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바다를 앞에서 보면 파랗지만 깊게 들어가면 까매요. 아주 암흑이거든요. 이렇게 개수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서너 살짜리 애도 애어른 같아. 야, 쟤는 무슨 애늙은이 같아. 쟤는 속을 모르겠어. 왜 말을 안 하지?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은큼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배려해서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면서 이 수가 속상한 게 있어도 그냥 좀 참고 상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머리를 많이 써. 그래서 상대방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는 성격입니다. 자, 이 개수의 성향은 기본적으로 조금 돈줄이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사람을 살리는 일 있죠. 생명공학이나 이런 쪽으로 내 직업을 택하시면 거기서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충분한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온라인 강의 매체인 클라스 언어원에서 셀프 풍수 인테리어 실전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의 장점은요,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이론 강의가 아닙니다. 완전한 실전형 풍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에 맞게 내 사업장에 맞게 현장에서 직접 응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현장 촬영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강의로 보여드릴 겁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적 제약으로 알려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자, 그것까지 모두 공개할 건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비보 풍수까지 해드릴 건데요. 이거는 그 풍수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얘기 좀 하지 마 막 이러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클래스 101이 유료 강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만큼은 유료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운명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가 개운해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좀 더 풍요롭고 질 좋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는데 제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초보가 사주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데요. 이렇게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린 다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내 설명을 잘 들으신 분들은 내 사주 충분히 볼 수 있고 가족들의 사주도 봐줄 수 있고 또 우리 애들의 사주를 한번 보는 거야. 아, 이 녀석이 어떤 성향이구나. 그럼 얘를 어떻게 내가 뒷받침해주고 어떻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거는 후천수를 알고 후천수로 개운을 시켜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개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